네. 자, 감사합니다. 우리 3월 과정이 새로, 밝았습니다. 이제 봄입니다, 봄. 그죠? 공부하기 제일 힘든 때가 왔어요. 이제는 정신 바짝 차리시고, 집에서 그냥 오지 마시고, 집에 있는 바늘 당색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작은 바늘 들고 와서 좀 찔러가면서, 이제 곧 그럴 때가 돼요. 그죠? 자, 우리 부동산 공시법 3월 과정입니다. 3월 달에는 오전에 이론 수업하고, 오후에 기출문제 특강이 있습니다. 그죠? 저는 다른 특강은 막 그렇더라도 기출 특강은 반드시 들으시라고 얘기를 해요. 막 다른 거는 필요한 분들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기출은 무조건 들으셔야 돼. 왜 공부합니까? 합격하려고. 합격하려면, 그러면 그 전에 나왔던 문제들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되겠죠. 왜냐하면 나왔던 부분에서 계속 나오는 것들이 상당 부분 많거든요. 그래서 뭐가 나오고 뭐가 잘 나오지 않는가. 그래서 내가 책을 봤을 때 어디에 신경을 많이 쓰고 어디에 신경을 덜 써도 되는가, 또는 아예 신경을 끊어도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뭐가 돼 있어야 된다? 기출 분석이 돼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기출 특강은 반드시 들으시라. 듣기 힘드신 분들은 혼자서라도 기출 문제를 반드시 풀어보셔야 돼. 그죠? 가장 중요한 게 기출 문제입니다. 저는 어디 가보면 어떤 분들이 써놓은 글 중에 기출 문제 푸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가끔씩 봅니다. 어디에서? 불합격기에서. 합격하신 분들은 다들 기출 문제 중요성을 알아요. 그런데 기출 문제 중요성을 잘 모르는 분들은 대부분 합격을 못 하시고 계세요. 그게 개인 생각을 빨리 버려야 됩니다. 그죠? 항상 과학적인 분석이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 진행합니다. 3월부터는 봄이니까 이제 분위기도 바꿀 겸 이제 무선 마이크를 지향하고 유선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번 주 수업 우리 휴강이었죠? 2주 만에 오니까 까먹고 이거 안 들고 왔어요. 그래서 어차피 오늘은 유선으로 합니다. 미치겠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공시법. 제입니다. 우리 공시법은 부동산 등기법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으로 나눠져 있죠. 그 중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부터 볼 겁니다. 자, 해서 이렇게 갑니다. 자, 우리 토지하고 나왔는데, 자, 이거 보기 전에 우리 오늘 이론 수업을 오전에 하고 오후에는 기출문제 특강을 하는데, 기출문제 특강할 때는 문제만 푸는 게 아니고 문제 풀기 전에 오전에 했던 걸 간단하게 스킵하면서 복습을 한번 하고 이론 정리를 한번 하고 그리고 기출문제 분석을 할 겁니다. 그리고 오후에 이론 수업 한 부분하고 오후에 기출 특강하는 부분은 딱 맞춰서 갈 겁니다. 그래서 오전에 했던 걸 오후에 기출 특강하면서 복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딱딱 맞춰서 갈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적 공부, 그 다음에 각종의 자료에 대해서 공부하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됐네요. 자, 우리 공시법은 크게 두 가지 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하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하고, 그 다음에 등기법하고 두 가지 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는 토지라고 하는 부동산의 표시에 대해서, 즉 사실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공시해줘요. 등기법은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권리를 우리에게 공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는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귀중한 자산, 늘어나지 않는, 공급이 제한되어 있는 이 자산, 굉장히 고가죠. 이 고가의 자산에 대해서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기 위해서 미리 그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고 있다가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가 스스로 알아내려면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겠지만 국가가 미리 정보를 다 취득하고 있다가 우리에게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공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럼 그 공개하는 방법으로서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는 자, 지적법상 나오는 토지 표시에 대해서 공개하기 위해서 지적공부라는 걸 만들어서 운영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지적공부라는 장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토지의 표시라고 부르는 6가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좌표, 요것들을 우리에게 공시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토지의 외관이죠. 어디에 있다, 소재, 지번, 지목,
용도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다. 면적, 크기가 어떻다. 경계좌표, 모양이 이렇다라고 하는 순수한 사실에 대해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을 개인이 알아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비용도 많이 들겠지만 국가가 미리 다 취득하고 있다가 저렴한 가격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토지가 마음에 듭니다. 또는 건물이 마음에 들어요. 거래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거래할 상대방은 아무나에게 돈 줘야 돼요? 권리자에게 돈을 줘야 돼요? 권리자에게. 그러면 권리관계를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국가는 다시 토지와 건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등기부라는 장부를 통해서 다 공시하는 방법으로 마련해놓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등기소 가서 등기부를 열람만 하면 권리관계를 알 수 있고 집에 와서도 볼 수 있도록 증명서 발급받아서 옛날이면 등초본이라고 불렀던 그 용지로서 받아와서 집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는 것을 공시하는 것이 우리 등기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는 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앞으로 줄여서 지적법이라고 부를 겁니다. 지적법이라고 부르는 법과 등기법이라는 부르는 법을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부동산의 사실, 외관에 대한 것과 눈에 안 보이는 권리에 대한 것을 같이 공시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죠? 자, 여기서 지적공부는 지적법이라고 부르는 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규율을 하고 있는데 이 지적공부는 소관청이라고 부르는 행정관청에서 관리합니다. 즉, 이 지적사무, 이 토지 표시를 우리에게 공개하는 사무는 행정부의 사무예요. 그런데 권리를 공시하는 이 등기제도는 등기소라는 관공서에서 운영하는데 등기소는 사법부 소속의 관공서입니다. 그래서 행정부가 관리하고 사법부가 관리하고 완전히 부서가 달라요. 완전히 부서는 다르지만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자료들은 일정 부분 연관을 가지고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토지가 처음으로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럼 처음 만들어진 토지를 처음으로 등록한다. 신규 등록이라고 해서 지적공부에 처음으로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등록이 먼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등기부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지적공부와 등기부라고 하는 장부 간에 만들어지는 순서도 법으로 정해져 있다. 지금 알아듣고 계시죠? 이 정도는 알아듣죠? 3, 4월 과정이니까 기본은 안다는 과정하에 갑니다. 맞죠? 자, 그래서 지적공부가 먼저 만들어지고 등기부가 뒤에 만들어져요. 그래서 지적공부 중에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것이 대장이니까 선대장, 후등기부 이런 식으로 외우고 계시면 편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게 신규 등록을 통해서 대장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 뒤에 후에 보존등기라는 이름으로 등기부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후등기부가 뒤에 만들어지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자, 등기부는 권리를 공시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 권리 공시를 하기 위해서는 이 등기부 자체는 바로 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입니다. 라고 부동산 소개를 우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소개를 어떻게 하느냐? 대장에 있는 토지 표시 중 일정한 걸 가져와서 이 등기부는 바로 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입니다. 라고 표시를 일부 소개를 해요. 이 표시는 어디 있는 표시를 가져오더라? 대장에 있는 표시를 가져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지적공부는 나중에 배우면 7종이